안녕하세요, 맛동산입니다. 맛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 저는 부동산이라는 업무 특성상 보통 40대 이상, 특히 5, 60대 이상의 분들을 가장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젊은 분들, 20, 30대 시청자분들을 위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경제활동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 2030의 젊은 청년 세대가 앞으로 긴 인생을 살면서 꼭 알아야 할 것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면서 반드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거든요. 학교, 취업, 결혼 등등 그 일들을 겪는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민 끝에 결정을 할 것이고 그 선택이 모이면 한 사람의 인생이 스토리처럼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러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놓고 학교와 가족, 주변에서 알려주진 않지만, 그리고 설령 누군가 현인이 나타나서 알려준다 하더라도 깨닫고 나서 돌이켜보니 1년, 한 달, 하루라도 미리 먼저 알았으면 하는 것들,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바로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돈! 머니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돈. 누구나 부자는 되고 싶고 행복의 필수 조건은 아니어도 적어도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돈은 필요하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해서 버는 돈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게 번 소중한 내 소득을 어떻게 관리하고 설계해서 건강하고 건전한 이 자산 증식의 로드맵을 그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때가 되면 결혼을 하거나 안 할 수도 있고, 부모님 곁을 떠나 경제적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맨 처음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되는 고민은 무엇인가요? 경제적 독립을 했습니다. 홀로 서기를 시작하면 어디에 얼마를 주고 내 거처를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금수저, 은수저라 부모님께서 다 마련해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고 자립해야 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현명하게 의사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복잡한 수학 공식은 배웠어도 정작 내 집 구할 때 적정 대출 규모는 얼만큼이고 또 어떻게 받는 건지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조언도 구해보고 중개사무소도 찾아가 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집도 알아보고 핸드폰에 대한 어플도 뒤져보지만 왜 이렇게 다들 비싼 건지, 시내를 지나다니다 보면 아파트 천지인데 이 큰 도시에 내 집 하나 없다는 사실에 현실의 벽은 아주 높게만 느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순간에 적어도 알고 나면 실패하지 않는 중요한 원리와 개념에 대해 사회 초년생 또는 처음 부동산을 접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이제 제 얘기 좀 해볼까요? 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남들처럼 스펙을 쌓는 노력을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2005년, 2006년에 뉴스만 보면 서울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가 자고 일어나니까 수천만 원이 올랐다. 한 달 새 오름폭이 1억 이상이다. 음마가 금마가 됐다 하는 기사를 많이 접하고서 그 아파트는 뭐가 특별하길래 뉴스 일면을 이렇게 장식할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그리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가장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라고 하는데 그 두 아파트 단지를 둘러다 보니 다 너무도 노후된 아파트인 거예요. 아, 이 낡은 아파트들은 왜 이렇게 비싸고 뉴스에 단골로 등장을 할까? 도대체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건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과연 그 실체가 무엇일까? 너무도 알고 싶은데 그때 유튜브가 있던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프롭테크가 발전했을 때도 아니어서 쉽게 배울 수도 없었고, 그 원리를 터득하기까지는 실물을 접하고 나서니까 정말 꽤 오랜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 중에 하나가 이 기본에 충실한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부동산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번듯한 빌딩, 아파트, 아니면 지방의 논밭? 제각기 생각하는 이미지들이 있을 텐데 등기를 내는 것들은 부동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그렇고요. 요트나 선박도 부동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부동산을 살 때 무엇을 걱정하죠? 양도소득세 걱정하죠. 새 차를 사서 3년 동안 5만 킬로 주행을 하고 중고차 되팔 때 더 비싸게 팔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산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은 민법에서 규정한 대로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부동산은 해당 땅과 그 위에 올라선 건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양분되기 때문에 땅과 건물은 성격도 특징도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지방의 임야, 산, 나대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땅이 서 있는 그 입지, 대지를 의미하니까 혼돈 없으시기 바라고요. 건물은 눈에 보이는 건물, 그대로 인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지, 무엇의 기준을 두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먼저 땅, 대지에 요구하는 가치는 자산 가치입니다. 그리고 건물에 기대하는 것은 소득 가치이고요. 쉽게 표현하면 자산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양도 차익을 뜻하고요. 자본이득, 굳이 영어로는 캐피탈 게인이라고도 합니다. 건물에서 생겨나는 소득 가치는 현금 흐름을 얘기하고요. 임대소득, 월세라고 하죠. 이런 현금 흐름은 다 건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리하면 대지는 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건물은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양도 차익은 기말 자산과 기초 자산의 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양도 가격에서 취득 가격을 뺀, 즉 살 때와 팔 때의 가격 차이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산 가치가 있다라는 말은 따라서 가격이 상승해서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물에서 발생되는 현금 흐름, 이 임대소득은 금리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돈의 활용 가치이기도 한 이 금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자 개념이기 때문에 월세를 통한 임대 수익률과 아주 차이나게 벌어지기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예금의 수신금리가 1.6%인데 임대 수익률이 9%, 10% 이렇게 높기는 어렵고 그 금리 수준에서 리스크만큼 상향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주 정상적이고 타당한 수준인 겁니다. 자,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면 땅은 영속성을 갖고 있어요.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거죠. 센 표현으로 썩지 않습니다. 땅, 대지는 그래서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웬만하면 오르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자산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한편 건물은 어떨까요? 땅, 대지처럼 영속성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건물은 연식에 따라 나이를 먹습니다. 감가상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건물의 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빠지게 되어 있죠. 노후되면 언젠가는 철거하고 재건축을 해야 하는 시점이 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재산세를 납부하다 보면 토지부는 계속 오르는 반면 건물부는 점점 적게 내죠. 건물만 보면 자동차와 같은 개념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살 때 싸게 사서 팔 때 비싸게 파는 차익에는 한도가 있을까요? 1억에 사서 3억에 팔 수도 있고 5억에 팔 수도 있습니다. 차익에는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고 또 땅은 나이를 먹지 않아서 수명도 끝이 없기 때문에 땅은 무한시장으로 분류를 합니다. 반면 건물은 발생되는 임대소득은 금리의 일정 수준을 벗어날 수 없고 건물의 수명도 물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유한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기준에 중점을 두고 부동산을 바라봐야 할까요? 바로 땅, 그 입지, 대지, 로케이션에 무게중심을 두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건축비가 동일하게 들어간 같은 레미안이라고 하더라도 시내에 있는 것하고 외곽에 있는 것이 가격이 다른 이유이고, 제가 대치동과 압구정동에 노후된 아파트가 왜 이렇게 비쌀까에 대한 해답이었고요. 결국 건물은 그 건물이 깔고 있는 그 땅의 입지적 희소성, 지력, 잠재 가능성을 그 기본으로 그 내재된 가치를 최대한 표출시킬 수 있는 컨텐츠이자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건물임에도 임대료가 좀 비싸다라고 하면 그건 필연코 그 건물이 위치한 해당 필지가 비싼 땅일 거예요. 반대로 암만 럭셔리한 힐스테이트나 자이가 들어섰다고 해서 그게 한적한 산골에 지어져 있다면 자산 가치는 높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가 부동산이 도대체 뭔지 그 기본에 충실한 내용으로 꾸며봤고요. 다음 2편에서는 그러면 어떤 입지, 어떤 부동산이 과연 좋은 부동산인 건지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